우리나라의 임신 중절 건수는 음성적인 낙태까지 포함하면 출생아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태 이후 여성들의 후유증과 합병증도 심각한데요. CBS 낙태죄 기획 두 번째, 오늘은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를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공 임신 중절 건수는 2017년 기준 연 5만 건.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 2010년 16만 8천 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 실천율 증가와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또 만 15살에서 44살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추정하고 있는 낙태 건수는 출생률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낙태율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임률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뭐 30만 명분만 하면 30만 명이 낙태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 정도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건수는 30만 3천여 명. 낙태 건수를 출산율과 비슷하게 볼 때 비공식적인 추정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낙태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의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다 낙태를 하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018년도에도 연 50만 건 이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출생아 수보다 낙태아 수가 많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인공 임신 중절을 2번 이상 경험한 여성 가운데는 미혼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낙태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도 이제 딱딱해지고 이제 착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의 불임의 가장 많은 원인이 낙태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약물 낙태의 경우 불임 외에 다른 합병증도 일으킨다고 우려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가 이제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뭐 이제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걸 이제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굉장한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독성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불임의 원인도 되지만 골반염의 원인도 되고 뭐 폐혈증에 빠져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 등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이후 8.5%가 자궁 천공, 유착증, 습관 유산, 불임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고 절반 이상인 55%가 죄책감과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산율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낙태. 전문가들은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